근데 10시에는 뭘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런 거야? 우리 딸이랑 운전하러 나가야 돼. 운전 연습? 응. 걔는 저기 뭐냐 면허를 딴 거야 아니면 따려고 하는 맞지?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주행 연습을 한다? 응. 보통 내가 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니. 아빠들 중에 이제 그거 하다가 딸이랑 심하게 싸우는 아빠들 아이, 우리는 안 것 같긴 싸워. 하다. 우리는 안 싸워. 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완배의 경제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무고요.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기 백골단 기자회견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예, 백골단까지 등장했으면 국민의힘은 갈 때까지 간 셈인데요. 오늘은 김민전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왜 저따위 인간들이 국민의힘에 모이고 국민의힘은 왜 저따위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가 발전을 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두세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김민전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84학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1990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94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때 제가 아는 한 분이 김민전을 만난 적이 있대요.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 지인은 제 또래분인데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를 받았고 김민전과 마찬가지로 아이오와 대학교로 유학을 간 분입니다. 아이오와 대학에 유학이 결정되니까 선배들이 야, 김민전이라고 외교학과 선배인데 아이오와에서 정치학 박사 받았다.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유학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봐라. 뭐 이랬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지인이 소개로 김민전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김민전이 유학에 대한 조언, 격려, 덕담 이런 건 한마디도 안 하고 야, 너 아이오와 가냐? 잘 됐다. 나 거기 졸업증명서 떼야 되는데 네가 거기 가면 내 졸업증명서 좀 떼와라. 심부름을 시키더래요. 초면인데 제 지인이 진짜 뭐 이런 미친놈이다 했나 싶었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 진짜 인간이 골 때리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유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과 평판이 섞여 있어서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간 쭉 들어보니까 진짜 황당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이 인간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진보 진영에서 한 자리 얻으려고 매우 깔짝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자리 주니까 쪼로로 튀어가서 백골단까지 동원하는 미친 인간이 됐다는 거죠. 이걸 김민전 개인의 문제로 보면 김민전만 미친 인간인 거고요. 이걸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국힘이 이런 인간들을 골라서 모으는 시스템적인 힘이 있다는 거고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김민전이 원래부터 골 때리는 인간이라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됐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더니 골 때리는 인간이 됐느냐?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미친놈이었느냐? 국힘에서 대통령이 됐더니 미친놈이 된 거냐?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기 전에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지난주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 새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새해 결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결심이라는 것은 행동경제학에서 꽤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결심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결심을 해서 드는 비용이 있고 그 결심을 달성해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때 뭐가 크냐를 비교해서 비용이 크면 안 하고 이익이 크면 결심을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이해보죠. 새해 들여서 금연을 할까 망설여요. 금연을 선택한다면 일단 비용이 생깁니다. 뭐냐? 담배를 못 피는 고통이죠. 하지만 이익도 생깁니다. 뭐냐? 금연으로 건강을 얻겠죠. 이 둘을 비교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보다 건강의 이익이 크면 금연을 결심해요. 예. 그런데 금연 결심이 깨집니다. 왜냐? 내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고통을 견딜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참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담배를 참는 고통이 미래에 얻는 건강 따위보다 큰 겁니다. 뭐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이 고통을 감수해 이러면서 담배를 다시 피운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세상은 사실 이렇게 정교하게 굴러가지 않아요.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정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연 결심이 언제 깨지느냐? 술 한잔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정교할 리가 없다고 보는 행동 경제학에서는 새해 결심을 잘 유지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 이성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이성은 술 한잔 마시면 얼마든지 엉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연 기간에는 술자리 피하고 담배가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결심을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예.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하는 겁니다. 댄 에럴리 듀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실험입니다. 케냐의 한 빈민가 민중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저축을 늘릴 수 있을까 여러 시도를 해봅니다. 민중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1번 그룹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100실링을 아낍시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말로 독려하는 거죠. 음. 2번 다른 그룹에게는 100실링을 저축하면 연 10에서 20%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 연 10에서 20%면 상당히 센 이자죠. 음. 3번 그룹에게는 100실링을 저축하면 아예 이자를 미리 주는 거예요. 미래에 받는 것도 아니고 저축하는 순간 이자를 받으니까 이게 2번보다 더 세죠. 그런데 마지막에 좀 웃겨요. 4번 그룹에게는 100실링을 저축하면 기념으로 가짜 금색 동전을 줍니다. 이건 그냥 기념품이죠. 가짜 금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왠지 그게 답일 것 같은데요? 저 벌써 짐작이 되시죠? 실제로 4번이 답입니다. 주류 네. 경제학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진짜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3번이 답이어야 됩니다. 선의자 지급이 나한테 가장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네. 실제 실험을 해보면 놀랍게도 사실 놀랍지도 않나요? 진행자님이 바로 맞추실 정도로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짜 동전을 받은 4번 그룹의 저축률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더블로 높아요. 웃기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100실링이라는 돈이 대충 1,000원쯤 합니다. 이걸 저축한다고 일단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1,000원의 이자를 연 20% 줘도 이율로는 엄청 높은데 돈으로 따지면 1년에 200원입니다. 이게 먼저 주건 나중에 주건 감동이 덜하죠. 그런데 가짜 금화는 잘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시각적 정보입니다. 저축을 열심히 하면 저런 금화를 차지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이미지가 뇌에 각인이 되죠. 그래서 네.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얼리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축을 늘리고 싶다면 매우 늙고 병든 자신의 사진을 앱으로 만든 다음에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저축 안 하면 저렇게 살지도 몰라라는 시각적 이미지의 힘이 저축률을 올린다는 겁니다. 다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코미디 배우 짐 캐리 다들 아실 텐데요. 짐 캐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무명 배우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햄버거 하나를 세 토막으로 나눠서 세 끼를 때우고 잠은 길거리에서 노숙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네. 날 캐리가 식당에서 종이 쪼가리에다가 볼펜으로 1,000만 달러짜리 가짜 수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걸 지갑 안에 넣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수표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3년 안에 2,000만 달러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 그 가짜 수표를 보면서 자기 미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짐 캐리가 마스크라는 영화로 인류 배우가 된 다음에 배트맨 포에버에서 진짜로 1,000만 달러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됩니다. 예. 결심을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라.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칼럼을 작년 초에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칼럼에서
윤석열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내 새해 결심이다. 그런데 그냥 결심하는 것보다 이미지화하는 게 필요하니 윤석열이 없는 세상의 이미지를 모아서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았습니다. 그게 제 작년 결심이었거든요. 예. 올해 제 결심은 윤석열을 깜빵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말로 결심하는 것보다 이미지화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재능 많은 곰곰이 PD님께 챗 GPT로 윤석열 깜빵 이미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능하신 곰곰이 PD님이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이걸 제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 겁니다. 매일 쳐다보면서 지금 미친놈이 깜빵에 갈 때까지 결심을 다질 겁니다. 올해 제 새해 결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이 이미지가 기필코 현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쵸? 너무 네. 결심을 쉬운 거 했나요? 예.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017년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레마 한나의 연구입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IT 산업 중심 도시 벵갈루루 지역의 대학생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학생들에게 주사위를 40여 번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슬쩍 이야기를 흘려요. 4, 5, 6 같은 큰 수가 많이 나올수록 니네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런데 주사위라는 게 순전히 운이잖아요. 40번 정도 던지면 4, 5, 6 같은 큰 수가 유난히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1부터 6까지 대부분 6번에서 7번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지가 주사위를 던지고 지가 그 결과를 기록해서 제출해요. 예. 네, 무슨 뜻일까요? 엉터리로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유혹을 받겠죠. 4, 5, 6 같은 큰 수를 적는 게 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적어낸 숫자를 다 모아서 집계를 해보니까 총합 6이 나올 확률이 25%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1이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40번씩 던지면 최소한 주사위가 수천 번 굴러졌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던지면 모든 주사위 숫자 확률이 6분의 1, 즉 17% 정도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6이라는 큰 수가 나올 확률이 25%로 뛰었다? 1이라는 작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10%로 줄었다? 이게 사실이면 이건 주사위가 아니라 야바이죠. 통계학적으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예. 한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벵갈루루 지역의 대학생들은 주사위 게임에서 꽤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놈은 42번 연속으로 6이 나왔다고 적은 미친놈도 있었대요. 이런 애가 김민전 같은 애인 건데, 예, 예. 실험을 마친 다음에 학생들한테 장래 직업을 물어봅니다. 정직하게 주사위를 적은 애들도 있을 거고 42번 연속으로 6이 나왔다고 적은 김민정 같은 애도 있을 텐데, 희망 직업군에 벵갈루루 지역 공무원이 보기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인도나 벵갈루루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고 이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벵갈루루 지역의 공공부문은 부정과 이득이 만발해서 여기 공무원이 되면 부당이익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주사위 게임에서 뻥을 많이 친 학생들일수록 벵갈루루 공무원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정직한 학생들일수록 난 공무원이 싫어요라고 답을 했다는 거고요. 일단 흥미롭습니다만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연구를 보고 영감을 받은 덴마크 경제학자 세바스티안 발포트라는 사람이 비슷한 실험을 덴마크에서 합니다. 덴마크도 사람 사는 나라여서 여기서도 6이 많이 나왔다고 뻥을 치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있겠죠. 물론 정직하게 주사위 숫자를 적어낸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들한테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냐고 물은 겁니다. 아까 인도에서 실시된 실험과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인도 벵갈루루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고 덴마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 실험 결과 정직하게 적어낸 학생일수록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해요. 숫자를 뻥친 김민전 같은 애들은
공무원이 되기 싫어합니다. 다른 곳에서 부정부패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거죠. 예. 자, 이 두 연구를 이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정부패한 집단이 주류일 경우, 인도의 케이스죠. 뻥을 잘 치고 거짓말이 일상인 새끼들이 그 주류 집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깨끗한 집단이 주류일 경우, 덴마크 케이스죠. 뻥을 잘 치고 거짓말이 일상인 새끼들은 그 주류 집단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주사위 던졌는데 난 42번 연속으로 6 나왔어요. 이런 애들이 거기 모인다는 겁니다. 예. 본능적으로 거기에 끌려요. 제가 방송 앞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졌죠. 김민전이 골 때리는 인간이라 국민의힘에 갔을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인간이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더니 골 때리는 인간이 됐을까? 윤석열이 원래 미친놈이었을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됐더니 미친놈이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입니다. 둘 다 원래부터 미친놈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사위 던지면 나는 6만 나왔어. 이렇게 뻥치던 놈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미친 집단에 끌렸던 거죠. 자, 다 왔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보스턴 대학교 레이 피스맨, UC 버클리 에드워드 미구엘 두 경제학자의 연구입니다. 미국 뉴욕이라는 도시가 주차 위반을 하면 벌금이 상당히 세대요.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차하면 범칙금이 15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네요. 예. 그런데 외교관들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외교관들은 불법 주차를 해도 범칙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딱지는 가는데 안 내도 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분석을 했더니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외교관 차량이 내지 않은 미납 주차 위반 횟수가 무려 15만 회. 예, 하루 평균 80회. 누적 범칙금은 1,800만 달러였답니다. 예.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교관이면 더구나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외교관이면 그 나라에서 엄청난 엘리트들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뉴욕에 거주한다는 건 이제 유엔 그렇죠. 유엔 업무를 하는 외교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예. 건데. 예. 그래서 피스맨과 미구엘이 통계를 정밀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같은 나라의 외교관들이 5년 동안 미납한 주차 위반 요금이 빵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위반도 잘 안 했겠지만 했더라도 다 냈다는 겁니다. 반면에 쿠웨이트 외교관들의 주차 위반 건수가 한 명당 무려 249회입니다. 한 명당이요. 예. 남의 나라인데 아무데나 대고 돈도 안 냈다는 겁니다. 쿠웨이트가 1등이고 2등부터 이집트, 차드, 수단, 불가리아, 모잠비크, 알바니아, 앙골라, 세네갈, 파키스탄입니다. 어떤 나라들일까요? 제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논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규범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들, 부패한 국가들의 엘리트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소개한 실험에 따르면 또라이들이 또라이 집단의 불나방처럼 모입니다. 그런데 또라이 집단에 일단 속하면 또라이성이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예. 그래도 되는 줄 안다고요. 이 말은 또라이들이 또라이 집단에 모여서 더 또라이가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집단에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깨끗해지고요. 부정적인 면이건 긍정적인 면이건 강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민전도 윤석열도 또라이니까 거길 간 거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 더 또라이가 됩니다. 이 또라이의 대풍년은 어지간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다. 예. 진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황당한 뉴욕 주차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예. 2002년 뉴욕 시장이었던 마이크 블룸버그가 초강경 대책을 내세웁니다. 3번 이상 주차 위반 과태료 안 내면 외교관 번호판을 뺏어버린 겁니다. 예. 삼진아웃 제도를 실시한 거죠. 실제 뉴욕시가 한 달 만에 36개 나라 외교관 번호판을 압류해버렸습니다. 이랬더니 압도적 1위였던 쿠웨이트 주차 위반 건수가 1인당 평균 249회에서 0.15회로 드라마틱하게 감소합니다.
2위였던 이집트 1인당 141회에서 0.33회로, 차드는 126회에서 0회로 줄어듭니다. 외부의 제재가, 그것도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민전은 원래 또라이였나? 국민의힘에 가서 또라이가 됐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원래 또라이였는데 또라이 집단에 가서 더 또라이가 됐고 외부에 아무 제재가 없기 때문에 더 또라이가 될 예정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저하고 진행자님이 평소에 많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권력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질적으로 권력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우리 둘 다 기질적으로 이게 없어서 그런 건데요. 예. 항상 우리 잡담의 결론은 권력욕은 매우 중요한 욕구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결국 좋은 정치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덴마크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해요. 좋은 권력욕이죠. 정직한 권력에 포함된 사람들은 외교관이지만 주차 위반을 해도 면책 특권이 있지만 주차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권력이 재생산됩니다. 그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내가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의 출발이 나의 당선, 나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단계에서 내가 왜 권력을 갖고자 하는가, 이 권력이 왜 민중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가 하는 진화된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게 또 시스템적으로 후배들을 키우고 좋은 권력을 양성합니다. 내란당은 저게 완전히 망가진 거고 우리 쪽은 이제 이게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토요일 밤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새해 소망인 윤석열 깜빵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이게 됐을지 아니면 또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결심은 단단할 것이고 제가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아둔 저 사진은 실현될 겁니다. 2025년은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에 또 한 번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격려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역사의 발걸음을 내딛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재밌네. 다 됐어? 아 근데 이게 소리를 내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내가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게 리액션 이런 게 잘 안 돼. 내가 네 소리가 잘 들려야 네가 하는 소리도 듣고 이게 연구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내 노트북을 내 귀로 연결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노트북의 사운드 자체를 세팅을 너가 볼륨을 되게 낮게 해놨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내가 이게 유튜브를 볼 때도 너무 안 들려가지고 볼륨을 항상 끝까지 당겨놨었거든. 지금 볼륨이 근데 왜 자꾸 이 볼륨이 헤드폰 마타 스튜디오 시작하게 되냐? 어쨌든 지금 뭐 업로드 다 된 거죠? 녹음을 중지해야죠. 잘 됐을 것 같아. 오케이.